공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이번 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동성이 많았던 한 주였는데요. 오늘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양지수가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간 외에서는 어떤 이슈와 특징이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면서 다음 주를 대비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기업 이에이트가 유상증자에 나섭니다. 운영자금 등 약 180억 원을 조달하고 매출을 극대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주당 5,530원에 신주 320만 주 보통주가 발행됩니다. 이러한 소식에 9%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래곤플라이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운영자금 등 약 15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사모투자회사인 SP 신선장 바이아웃 펀드 1호라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주가도 반응하며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이 4년 만에 공무원 시장에서 철수합니다. 공무원 사업 브랜드인 메가 공무원의 임차권과 지적 재산권을 넥스트 스터디에 114억 원을 양도한다고 밝혔는데요. 양도 예정일은 오는 31일입니다. 메가 스터디는 앞으로 회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공시에 다뤄봤습니다. 시간 외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특징주 탑5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뱅크웨어 글로벌입니다. 정규장에서 15% 넘게 상승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STO 법제화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관련주들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엄 사태로 인해서 이 국회에서 올해는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 법제화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뉴스를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도 오늘 강세 흐름 보입니다. 오늘 관련주 전반이 붉게 물들었는데요. SOS랩은 정규장에서 6% 가까이 급등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이 대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12시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하더니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1%대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영 GNM도 급등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4%대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는 만큼 주말에 나오는 이슈를 잘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디젠스입니다. 현재 파란불 들어와 있는데요. 정치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9% 넘는 급락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대거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SOS랩이 시간의 거래수 6%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스마트 레이더, 라이콤 같은 종목들이 지금 4% 넘게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청욱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 들썩거리고 있는데 다음 주 시장에서 좀 시세가 가능할까요? 시세 나오겠죠, 당연히. 당연히 시간에서 우선 좋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는 띄우는데 이게 또 계속해서 갈지 않을지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내에서 1차적으로 이렇게 많이 떴으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에는 아마 매도 물량이 우선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분위기는 계속해서 무언가 종목들의 상승을 이어가기는 어렵죠. 가급적이면 시가 내외에서는 아무리 못해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특히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은 비중은 절반 정도를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요. 핵심이 되는 건 테슬라가 중국에서 ASS를 이에 대한 서비스를 이제 조금 더 출시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입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지금 계속해서 두드리는 게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에 완성이 될 만한 시스템 자체는 1차적으로 로보택시로 보여지고요.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아마도 로봇까지 다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상용화될 가능성이 지금 조금씩 커지고 있죠. 트럼프에 너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로보택시에 대한 출시도 지금 법까지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이미
구축해 놓은 건 아닐까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로보택시가 특정 주에서 1차적으로 많이 공급이 되고 이게 움직임이 나온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게 딱 하나죠. 혹시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1차적으로 대략 11만 대 정도 수준의 로보택시가 미국의 여러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이 샘플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자유주행이라고 하는 이 산업에 우선되는 그리고 시장에서 점유율을 가장 먼저 올릴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기나 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자유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트럼프 집권 시기 머스크가 옆에 계속해서 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 가정 아래 아마도 수혜는 계속해서 얻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만 우리 증시는 또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자유주행 관련주, 뭐 SOS램, 라이콤, 퓨런티어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 이런 기업들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를 조금 띄우게 되면 가급적이면 우선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탄력 받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메가스터디 교육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공무원 사업 부문에서 손을 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114억 원에 매각한다라고 하는데 주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시간의 상승은 그냥 뉴스에 의한 단순 기대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10억 가량의 사업 부분인데 지금 메가스터디 교육 시총이 4,800억입니다. 근데 110억 정도의 사업 부분을 떼낸다고 해서 그게 과연 얼마나 좋아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따져보면은 이게 주가에 어느 정도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메가스터디 교육이 하고 있는 사업은 보통 이제 인터넷 강의거든요. 그럼 강의를 사전 녹화해서 판매를 하는 상품이 대부분인데 물론 오프라인 학원을 운영하기도 합니다만 지금 아마 대부분의 매출이 그런 출판이라던가 인터넷 강의에 대한 매출이 주 매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공무원 관련된 시험 보는 그런 강좌라던가 이런 것들을 빼내고 다른 기업에게 넘긴다고 해서 이게 과연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한 기업의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냐? 그럼 거기에 투자했던 돈이 많아서 그걸 떼내면은 그 어떤 뭐 이익률이 올라가거나 그런 거냐?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메가스터디 교육이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어쨌든 그런 온라인 강의거든요. 근데 그런 온라인 강의 같은 건 물론 뭐 강의하시는 분에 대한 그런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한번 녹화를 하면은 계속적으로 재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뭐 무한대로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들을 따지고 보면은 이게 막 그렇게 막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회사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하면서 이쪽은 사실 많이 돈이 좀 안 되니까 좀 떼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잘 안 되는 사업들 빼고 다른 거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뭐 긍정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근데 그게 그렇게 판다고 해서 막 이게 어떤 회사에 대한 뭐 뭔가가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거나 뭔가 늘어난다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막 크게 주가가 막 올라가고 이렇게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그냥 어느 정도 시간에서 이 정도 뉴스에 의해서 반응한다 정도로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메가스터디 교육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시간의 하락률 상위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스페이스가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6% 넘게 하락세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성 발사체 발사 일정이 연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청환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신규 상장할 때 IR에서 이 발사체 관련된 모멘텀으로 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세한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기사에서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동사는 발사체 전기 펌프 구성 부품의 납품에 대한 지연, 그리고 신규 종합 시험장의 구축 지연, 이로 인해서 하드웨어 제작이라든지 시험 일정 자체를 늦추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우선은 밀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발사체가 결국에는 무언가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기 위해서는 이걸 준비하는 기업들도 이러한 부품을 계속해서 공급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을 만큼의
재무적인 건전성이 있어야 되는데 동사는 적어도 제가 느꼈을 때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큰 틀에서 보면 섹터는 항공우주죠. 우리가 항공우주라고 하면은 기대감은 참 큽니다. 더군다나 지금 스페이스X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미국은 민간 기업이 가장 앞서 있으니까 그 기술력이. 그걸 토대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아직까지 갈 길은 역시나 너무나 먼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지고요. 기업이 상장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올해 7월 상장하고 이제 거의 6개월 정도. 그런 상황에서 주가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밀리고 재무적인 부분도 그리 탄탄하지도 않고 실적도 좋지가 않다면 주가는 당분간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8월 5일에 15,700원 최저가인데요. 요 정도 가격대에서 다행히 지지는 잘 해주지만 여기 이탈하면 진짜 그때는 매도 물량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손실이 크지 않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 이노스페이스처럼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 뭐 요즘에도 여전히 그렇죠. 신규 상장한 날 벌떼처럼 달려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손실이 지금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분들은 지난 8월 5일에 기록한 15,700원 이 가격대 이탈하면은 그때는 꼭 비중을 조절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노스페이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6%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 시장에 좀 주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다음 주 일정들 확인해 보면서 다음 주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일정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중국의 경제 지표가 월요일부터 발표됩니다. 경기 부양책 나온 상황이죠. 11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월요일에 발표되니까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경제 지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신규 상장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월요일 벡트와 MNC 솔루션의 신규 상장 일정이 있고요. 온고 크로스라는 기업이 18일 수요일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목요일에는 온코닉 테카퓨틱스라는 기업이 신규 상장할 예정이니까요. 신규 상장 종목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회의가 화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DX 부문은 17일에서 18일에 예정돼 있고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은 19일에 회의를 여니까요. 17일부터 19일까지의 삼성전자의 일정들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건 다음 주 FOMC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5bp 인하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19일에는 BOJ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도 19일 새벽에 발표되는 만큼 목요일에 이 매크로 이슈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에 11월 PC 물가지수도 발표되는 만큼 물가 추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 일정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 네. 주에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FOMC 회의일까요? 저는 BOJ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야기가 바뀌었더라고요. 네, 지금 말이 거의 뭐 우리나라 정치랑 비슷하게 바뀌고 있어가지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데 만약에 BOJ에서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게 아시아권에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일본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하냐 마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MC 회의는 저는 금리를 뭐 사실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인하 아니면 동결인데 제가 봤을 때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고 지금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할 것 같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다면 금리 인하를 할 것인데 지금 뭐 고용 지표라던가 이런 경제 데이터들을 봤을 때 사실 지금 고용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그리고 고용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굳이 여기서 뭐 금리를 인하를 안 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계속 말하는 거는 경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럼 경기가 좋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굳이 금리를 뭐 이렇게 뭐 급하게 내릴 필요도 없고 그러고 이걸 가지고 뭐 올리고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뭐 동결 아니면은 뭐 사실 인하인데 좀 인하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는데 저는 지금 미국에서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하고 말고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외의 딴에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기 정책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의 움직임 그런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는 뭐 FOMC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BOJ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BOJ에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또 수면 위로 떠오를지 그 부분도 한번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창원 과장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일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정이 좀 눈에 띄셨을까요? 저는 딱 보자마자 마이크론 딱 저게 꽂혀가지고요. 이유가 결국에는 메모리 쪽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적이 잘 나온다면 우리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한숨 돌리고 시장이 조금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최근에 대략 한 3, 4일 시장 그래도 잘 올라왔는데 이것도 꺾일 가능성이 지금 있다는 거죠. 물론 여건은 좋지 않아요. 지금 디램과 낸드 쪽 이쪽 가격의 흐름 자체가 여전히 안 좋습니다. PC에 들어가는 디램 같은 경우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이후로 전월 대비 매월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요. 모바일에 들어가는 디램 같은 경우에도 지난 9월, 10월 딱 꺾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DS 부분에 있어서 대략 24조가 넘어가는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은 있습니다만 그 전망이 또 한 번은 꺾이고 혹은 안 좋게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온다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은 이 D램의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업황이 1차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이 HBM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HBM의 전체 DS 부문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을 18% 정도로 잡았고요. SK하이닉스는 28%로 잡았는데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거, 목표로 잡는 것은 SK하이닉스는 1차적으로 40%가 넘어가는 것이고 삼성전자는 30%가 넘어가는 거죠. 물론 이게 현실화된다면 주가는 당연히 오를 겁니다. 마진율 자체가 너무나 좋은 게 HBM이고 HBM 시장에 나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D램과 낸드 쪽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될 만한 게 지금 있죠.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이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 건데 마이크론의 실적이 만약 잘 나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려가 되는 공급 과잉률은 해소가 될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리포트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의견이 많이 분분한데요. 내년에 재고 자산,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재고 자산은 어느 정도 건전한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만약 실적이 안 좋게 나와버리면 공급 과잉률이 쉽게 해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조금은 손실 처리를 하게 되면서 회계적으로 영업이익은 감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파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D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캐파 같은 경우 SK하이닉스는 내년은 올해 대비 대략 2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내어놓았습니다만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는 지금 10%도 안 됩니다. 이 두 기업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SK하이닉스는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1차적으로 1위이고 이미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2026년의 경영 전략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이크론 실적 여러분들이 계속 주목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일에 있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CES가 한 4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주식시장에서는 CES 수혜주 찾기에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CES 전에 좀 미리 담아보면 좋을 만한 섹터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그 한국진흥무역공사 이쪽에서 지금 우리나라 CES 혁신상 받은 기업들인데요. 여기 다 대부분 다 비상장입니다. 네. 이 카테고리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최고 혁신상 받은 게 드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AI,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게 로봇이 또 있습니다. 촬영 자동화 로봇 솔루션. 그 다음에 드론. 지금 보면은 결국에 스마트홈, 드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에는 그동안 AI 기술을 토대로 상업화를 뭘 할 것이냐에 대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드론, 로봇, AI 다 결국에는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관련된 자료는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이 기업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럼 이거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지 지금부터 조금씩 찾아보시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오를 수혜 섹터들 선점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블랙 먼데이를 뒤로하고 4거래 연속 반등에 성공했죠. 다음 주 시장까지 이 상승 분위기 부디 이어가주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